자, 이제 그 울산 경제부시장이죠. 성병기가 참고인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소위 이제 차명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포폰이죠. 남의 명의로 이제 자기가 쓰는 거 뭐 보기 좋게 이제 벌려가지고 차명폰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대포폰이죠. 대포폰 쓰고 그냥 뭐 그리고 이제 뭐 외장 하드 분석 뒤 뭐 재조사 계획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들어갔죠. 자택과 사무실. 네. 이 소위 이제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이제 조사를 받는 당시에 검찰에서 재빠르게 자택과 사무실 뭐 차량 다 이제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통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뭐 저장 매체는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입수를 했다.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어디를 가고 뭐 자동차 이제 어디를 가고 뭐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차명폰도 있고 이런 거 뭐 분석을 하면은 뭐 나오겠죠. 네,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자, 또 하나는 가장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이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경찰에서 이제 소위 최초 이 제보자 김기현 뭐 비리 의혹에 대해서 최초 제보자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인 참고인 수준으로 이제 이 진술인이죠. 진술한 사람인데 이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뭐 김모 씨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도 숨긴 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이런 게 경위 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신분이 소위 가명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의 신분을 왜 숨겨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경찰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경찰 수사에 대해 상당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 네. 여기 보면 이제 조서에서도 퇴직 공직자 김모 씨로 이렇게 떡하니 이제 찜제 허위 기재 논란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왜 조서를 꾸미는 당시에 허위로 이 조서들이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의문점을 낳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더 의문점이 더 생겨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그런데 가명으로 했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 김기현 수사, 아까 얘기했던 그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였고, 또 가가지고 핵심적인 진술을 한 사람도 송병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 김기현 이제 비리 의혹 수사를 책임졌던 이 책임자였던 경무관이 오늘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충격적인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수사 책임자인데 수사 책임자가 소위 원래 가명을 쓰지 않아요. 가명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명까지 쓸 정도면은 굉장히 특이한 사안이라서 수사 책임자였던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모를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지금, 김기현 수사를 담당했던, 소위, 책임자도 송병기라는 사람의 진술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 이름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순용 전 울산경찰청 제1부장이, 이 사람이 책임자죠. 이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책임자였는데 책임자조차도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 경찰 와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제 진술을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좀 더 윗선 단계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간 거 아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사 책임자였던 사람조차도 송병기라는 사람의 어떤 진술 자체를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의문투성이라는 거예요.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 핵심 책임자는 몰라. 자기는 몰랐대요. 이렇게 이런 얘기, 이런 소위 내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송병기라는 사람이 가명을 쓰고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수사 책임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윗선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이 소위에서 이 보통의 일은 아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 아까 얘기했던 뭐 최초 제보자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 제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이 김기현 첩보에 뭐 이제 없었던 내용들이 뭐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 10% 가량의 분량이 가필되거나 첨삭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한국 이제 일보 단독 이제 보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위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이 10%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청와대는 당연히 이 송병기가 이제 제보한 부분들 SNS로 이제 제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다, 그냥 단수 편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없다, 새롭게 이제 첨가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럼 애초에 처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송병기 부시장이 부시장이 처음에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제보했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밝혔던 그 SNS 상의 자료들, 그거를 원본을 검찰에서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단순하게 글만 정리한 건지, 새롭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첩보 내용이 뭔가 추가가 된 건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청와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SNS에서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거다. 그럼 애초에 원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원본을 검찰에서 그럼 내놔라, 조사를 해가지고 원본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문제가, 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애초에 이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흔히 좌파 방송에서 마치 뭐 무슨 뭐 김기현 첩보 받아가지고 문건 이거 만든 거 자체가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방송을 합니다만은, 애초에 이거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불법의 요지가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애초에 이거 제보를 해가지고 문서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넘기는 것도 직무 범위에 넘어서는 월권행위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애초에 그렇다면 제보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본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소위 얘기해서 보고서 형식의 글과 SNS의 글을 비교하면은 알 겁니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말만 믿어라, 이런 수준의 해명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을 개대질 않은 거죠. 간단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원본, 김기현의 의혹 제보 원본과 문건 작성했다라는 이제 수정본, 이거를 비교해보면 돼요. 그럼 간단해.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라는 부분들도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계속 이제 이게 거짓말에 거짓말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앞뒤가 다 달라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송병기 부시장 만나가지고, 또 여기 이제 송철호도 있었고, 뭐 만나서 이제 행정관 만나가지고 대통령 공약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소위 그 청와대 행정관과 송철호 서울시장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뭐 이래가지고 이 만남에 있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다, 공약을 설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조계에서는
이 송초로, 송병기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이제 선거 이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동을 벌인 것은 애초에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애초에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법조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상대방이 선거를 출마할 사전에 이제 이 사람이 선거를 이제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아니 청와대 행정관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반 시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송초로 누 모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송초로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형이라 부르고 굉장히 친분을 쌓고, 과거 조국과도 조국이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송초로 관련해가지고 도움 좀 많이 주고, 좌파 진영 내에는 굉장히 입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여러 번 선거를 나갔어요. 여러 번 선거를 나갔어.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대통령 공약을 설명을 듣고 이럽니까? 애초에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만난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자, 법조계에서는 이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선거에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의 어떤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오늘 여러분들 웃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자, 송초로를 만난 전 행정관, 청와대 이제 전 행정관이 되겠죠. 자, 송초로의 출마 계획을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그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 송초로 울산시장, 현재 울산시장이죠. 울산시장의 출마 계획을 자기는 몰랐대요. 여러분들, 몰랐대.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애초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후보 자격으로 가가지고 지역사회, 소위 예비 후보 자격으로 가가지고, 혹은 그 관련해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소위 지역사회 공약을 듣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울산 지역의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 듣는 자리였다라고 애초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설명을 해준, 소위 얘기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만났던 사람은 출마 계획을 몰랐대요. 출마 계획을 몰랐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송초로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몇 번의 선거를 출마를 했습니까? 굉장히 선거 많이 출마했어요. 아마 횟수로만 따져도 굉장히 뭐 출마를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마 생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말이, 주장이, 수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선거 나갈 생각도 없어. 그냥 타이틀이 뭡니까 그러면? 울산 시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울산 시민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 청와대 행정관이, 자, 울산 시민 하나 와가지고, 자, 울산 지금 이제 뭐 지역 뭐 정책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어서 오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이 지역은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거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일반인 신분인 사람이 가가지고, 나 울산 시민인데, 청와대 행정관 나와라, 만나주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렇게 뭐, 그 자리가 무슨 앉아가지고 노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관이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대. 그럼 이게 만약에 통용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가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어떤 또 사회적인 공약이 있는지 궁금하면은 청와대에 가가지고 행정관 만나면 돼요. 청와대 행정관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가가지고 야 브리핑 해봐. 어? 나 부산 사는데 부산 시민이 왔어. 청와대 행정관 나와. 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고 우리 동네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브리핑을 해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국민들 상대로 밀으라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무슨 흔히 얘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 행정관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당시 송전 뭐 시장을 만난 장모 행정관, 네, 모른 채 만났다, 선거를 뭐 돕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권 내에서 뭐 활동 안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행정관이 민주당 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 나와가지고 뭐 모른다, 국민들 알기를 그냥 개대질 않은 거예요. 국민들 알기 개대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가 안 맞아요. 입만 열면 뭐가 안 맞아. 다 그냥 청와대 해명도 앞뒤로 안 맞고, 그럼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뭐 소위 그 뭐죠, 지역 현안에서 브리핑하러 그 들으러 간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행정관하고도 말이 또 안 맞아요. 그냥 행정관하고도 말이 또 안 맞고. 아이고. 자, 아무튼 그렇고 지금 또 이제 또 황운하, 예, 황운하 당시 이제 울산 지방경찰청장, 네, 과연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도 이 경찰 쪽에 어떤 그 수사팀 교체 과연 의도성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무슨 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네, 제가 또 과거에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또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뭐 플라톤이 저자 뭐 썼던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인가 거기에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불쾌했습니다. 아무튼 검찰 출석 방침이다, 요청 오면은 무슨 소크라테스의 심경으로 갈 것이다 이러는데요. 네. 아무튼 과연, 네, 아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황운하 지금 뭐 아나무인이죠. 지금 뭐 아직까지 그 대전 지방 경찰청장입니다. 퇴임이 안 됐어요. 퇴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뭐 북코 선수들 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게, 소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네, 고발 방침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아무튼 이제 뭐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김기현 이제 전 울산시장 측에 이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연이틀 검찰 출석에 이제 응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울산 지방 이제 경찰 그 12명 정도 뭐 간부급이겠죠.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나와서 이제 수사 받아라. 과연 일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관련도 경찰이 또 이제 그 엮여 있으니까 10명 정도를 이제 소환 통보를 해요. 자, 소환 통보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 대해서 한 12명 정도 소환 이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단적으로 소환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런 정치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 소위 검찰의 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경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진실을 빨리 소위 자기들이 뭐 죄가 없으면 가가지고 가서 조사 받으면 돼요. 모를 거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아예 소환조차를 불응하고 집단적으로 불응하고 단 한 명도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경찰을 소환 거부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누군가 윗선이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구인, 소위 이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경찰 쪽에서는 소환에 응하라고 강요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뻗대고 있습니다. 뻗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소환에 불응합니까? 응?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법 지키고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경찰도 지금 소환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응하는데, 아니 경찰도 안 나가는데, 검찰에서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나가? 라고 얘기했을 때 법치가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법을 소위 얘기해서 실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경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이 강하고 법을 지킨 데 있어가지고 앞장서야 될 집단들이 오히려 이제 검찰 소환에서 불응하고 뻗대고 있고,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할까요? 이런 그 정치 권력 기구에 힘을 더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치 경찰 집단들에게 그걸 이제 힘을 실어다 주자라고 얘기하는 쪽이 바로 좌파 진영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또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또 참고인 조사, 어제군요, 어제 참고인 조사 이제 들어갔다 얘기도 나오고. 자,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윤건영, 김경수 등 뭐 이미 조사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은 또 이제 여기 또 엮여 있는 또 조국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이번 주 내에 소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감찰 무마 청탁 의심받는 윤건영, 청경득, 김경수는 이제 조사가 됐고, 자, 뭐 특감반 박형철, 백원우, 뭐 금융위원, 뭐 최종구, 김용범 조사가 됐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누구냐, 또 저기 이제 또 찡박혀 있는 조국. 그렇게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실드 쳐주겠죠. 아무튼 이제 검찰 또 마무리 마지막 때 또 수사 대상은 또 조국이다. 자,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하명수사 논란이라든지 감찰무마 뭐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뭐 점검을 해봤고, 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